네,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삶이 참 삭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근교에 있는 숲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걸 많이 경험하실 텐데요. 푸르른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숲. 또 요즘은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어서 더 아름다워지고 있을 텐데 요즘에 이 숲에 가면요. 숲 해설가 분들이 숲에 살고 있는 다양한 동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숲 학교, 오래된 미래의 김용규 교장 연결해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계신 숲의 이름이 여우숲 이런 이름으로 들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여우를 기다리는 숲이라는 뜻이고요. 네. 제가 여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우가 멸종돼서 아, 그 생명이 좀 살아 돌아오는 날을 기다린다 이런 뜻을 담아 지은 이름이죠. 그러면 이게 상징적인 의미의 여우가 아니고 그 숲에 살던 그 동물 여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숲에 여우가 살았었고요. 네. 그 사라진 생명의 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그게 네. 상징이죠. 우리가 쥐약이 보급되면서 여우 목도리 만들려고 하는 여인들의 네. 욕망과 함께 이게 네. 사라진 겁니다. 아, 그래서 저는 사라져가고 있는 멸종된 생명들 중에 한 동물을 상징으로 담아서요. 그게 되살아 돌아오길 기다린다 이런 뜻으로 지은 거죠. 여우가 살았던 숲이군요. 여우를 기다리는 네. 숲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또 생텍쥐페리의 이 어린 왕자에 나오는 사막의 여우도 떠올라서 네. 여쭤봤던 거고요. 그런데 이 김 선생님 원래는 도시인이셨다면서요? 네, 저도 서울에 살았었고요. 네. 물론 서울에 살기 전엔 자연인, 저도 시골에서 태어났다가 네. 서울 가서 삶을 이었었죠. 예. 네. 그러면 이 다시 숲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뭐 본질적으로는 좀 나다운 삶을 살고 싶었고요. 음, 내가 스스로 기획하고 그 기획한 것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네. 제가 원래 좀 소박하게 농사짓고 글 쓰고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저는 떠나게 네.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신데 숲의 매력 뭐라고 말씀 주시겠어요? 사람들은 요즘 뭐 숲의 매력을 건강에서 흔히 찾고 그렇게 네. 이야기하시는데요. 네. 저는 숲의 본질적 매력은 평화로움, 또 가득 차오르는 어떤 느낌, 그리고 사실 저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날마다 저에게 너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스승으로 아하. 작용하고 있는 매력을 느끼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은 숲이 참 매력적이다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음. 숲에서 살아보면 그것은 동시에 좀 그림자가 있어요. 네. 어떤 날은 적막하고 어떤 날은 고독하고 음. 또 본질적으로는 좀 불편한 이런 것들이 있죠. 음. 하지만 그 두 가지 그 빛과 그림자의 측면에서 우리는 그게 만물을 구성하는 원리고 네. 삶도 그렇게 구성되는 공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네. 마냥 좋은 건 아니고 그림자가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삶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지금 계시는 이 숲 학교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어떤 교육을 하는 곳인가요? 전체적으로는 우리 단절된 관계, 인간과 자연이 근대를 거치면서 단절됐죠. 그래서 네. 우리는 자연을 그냥 자원의 차원으로 바라보고 살잖아요. 네. 저 숲이라는 게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자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좀 빠르게 성장하게 했고 그 자원들을 이용해서 편리를 추구할 수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은 더 작아지고 가난해지고 소외감 느끼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날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인간과 자연, 사람과 생명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이 숲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명이나물이라고 산마늘이 네. 요즘 한참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또 산나무를 이용해서 또는 거기 기대서 우리가 삶을 이었던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볼 수도 있고요. 네. 여우숲에는 휴양과 성찰을 제공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 생태적인 휴양 시설들을 좀 두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건 숲의 길을 살펴서 인간의 길을 배우고 또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인 공간으로 네. 구성을 했어요.
아,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연스러운 삶에 이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공간이죠. 네. 이 숲을 통해서 굉장히 철학적인 지혜를 얻고 계신 것으로 저는 지금 들리는데요. 자, 숲에서 네. 얻은 것들을 바탕으로 그동안 책도 여러 권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좀 새로 쓰시는 신간 어떤 책이 있습니까? 제가 숲에게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을 시작으로 해서 네. 꾸준하게 한 10여 년 동안 편지를 써왔는데 네. 그 10여 년 편지 중에 최근 5년의 편지를 묶어서 당신이 숲으로 와준다면 네. 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최근에 냈습니다. 예. 아하, 그렇군요. 자, 지금 숲학교 이름을 오래된 미래 이렇게 지으셨는데요. 김 네. 선생님께서 꿈꾸는 미래 어떤 네. 삶입니까? 우리는 미래가 뭐 저 먼 곳에 뚝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오히려 그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 지난 것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숲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보다 훨씬 먼저 존재했고 네. 또 숲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푸르러지고 깊어질 줄 알잖아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숲은 다양성을 띠고 향기도 더욱 그윽해지거든요. 네. 근데 인간은 성장하려면 뭔가 끝없이 투입을 해야 되고 네. 성장의 후유증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조금 숲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성장의 법칙들을 닮은 그런 형식의 성장, 즉 오래된 미래의 성장을 좀 구상해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늘 그 힘줘서 하고 다니죠. 지금 뭐 차분한 김 선생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많은 청취자들이 아련한 상념에 잠기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도시인 삶에 지금 젖어 있어서 김 선생님 옆 숲에서 늑대 숲이라도 하나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숲학교 오래된 미래 김용규 교장이었습니다.